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말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별로 형성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못해도 한 20명, 최소 20명 이상, 많으면 40명까지는 이재명의 말을 믿을 겁니다. 지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 지지층한테는 일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얘기한 게 다르고 저때 저 얘기한 게 다르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언행 스스로 자승자박과 같은 그런 언행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그냥 이재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 뭡니까? 지금 현재 거대 야당으로서 우리나라 입법부 국내 대리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국회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법마저도 이재명 5,100만 국민이 운명,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그 미래를 결정할 그 선거 제도를 이재명 혼자 결정했다는 그런 비판과 지적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과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다 당대표와 국회의원 그런 직무를 갖다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정치인이고 지금 현재 공직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설 생각이고 또 다음 대선에 또 나설 생각이고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표면적으로라도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라도 하는 말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라도 우리 국민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말 저 말이 다 다르냐? 대표적인 사례. 이거 이재명이 그동안에 한 그런 내로남불성, 아전인수격 이런 언행들을 제가 다 소개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한 가지 사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당 안에서 아주 불공정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항의하면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 김영주 부의장의 객관적 지표로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처참한 그런 점수를 받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탈당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3월 5일 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김영주 부의장을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을 하느냐?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김영주 부의장을 서울 영등포 갑 원래 이 김영주 부의장의 지역구에다가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된 겁니다. 이재명은 그 영등포 갑 지역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5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단수 추천하지 않고 경선에 붙였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너끈하게 김영주를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김 부의장은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니 이 해당 지역에서 3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입니다. 4선입니다. 4선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공천된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4선을 한 그리고 이 해당 지역에서 3선을 한 그리고 현재 국회 부의장이건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자기 당의 다선 중진이었고 국회 부의장이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여기부터가 제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 상대가 김영주 후보로 확정됐다는데 잘 된 것 같다. 길고 짧은 것은 대화해야겠지만 이미 승부는 났다. 그러니까 그 김영주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지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 부의장이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 부의장은 당과 국민이 혐오에 맞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직자 윤리점수 50점이 0점, 빵점. 여러분들 그 빵점 맞은 사람도 있던데요.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주관적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관련해 이 채용 비리 의혹 후보를 국내임이 영입해서 공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은 뭐라 그러느냐, 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2014년, 여러분들 2014년 당시에 의혹을 가지고 지금 와서 어떤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거를 갖다가 빵점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2014년에 제기된 의혹이라고 한다면 2016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도 2020년에도 이 김영주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등포 갑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시에 문재인당, 그다음에 2020년 당시에 이해찬이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이런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소명을 하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당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의혹이 아니다, 혐의점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일단 설득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김영주 부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연루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경찰에서 확인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소환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고 기소된 바도 없기 때문에 재판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적도 없는데, 심지어 지금 현재 기소된 상태도 아닌데 대체 뭘 소명하라는 얘기냐. 그것과 관련해서 공천 심사를 앞두고 투서가 들어왔는데 소명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연관 없다 이렇게 답을 보냈더니 그 소명 못해서 빵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 이재명당의 이런 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뢰를 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글쎄.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왜 웃기냐면은 어떤 의혹에 연루됐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소명해라, 아무 상관없다,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소명했더니 빵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의혹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사받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대체 우리나라 속담에 그 너무나 정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대체 이재명이 무슨 의혹 가지고 그 누구의 도덕성을 운운한다? 이것부터가 벌써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영주의 구체적인 혐의 이런 거를 갖다가 밝힌 것도 아니고, 그 투소 내용이 지금 알려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김영주 부의장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한 적도 없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다. 2014년도 10년 뒤에 지금 그걸 물어보면 뭐 어쩌다는 얘기냐, 이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각종 범죄 의혹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빵점 운운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솔직히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 김영주 부의장의 도덕성을 막 운운하고, 그다음에 이 김영주 부의장은 거의 뭐 이거는 해보다 많아, 이미 승부는 났다, 우리 당 후보가 이긴다,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다, 이상한 핑계 대고 나간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싱거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 내지는 폄훼성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이런 걸 짧은 글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물어보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무한 RT, 그러니까 리트윗, 이걸 많이 퍼뜨려달라 이겁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권성동과 김영주를 심판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김영주는 얘기했으니까 그럼 권성동은 뭐냐? 권성동 강원랜드 무슨 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서 그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둘 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했어도 너는 채용 비리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어이가 없느냐, 이재명의 말은 정말 일관성이 없다, 이재명의 말은 진심이 없다, 정치인의 말에서는 우리가 진심을 느끼고 싶은데 더군다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숱하게 받은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냥 드러내놓고 그런 언행들을 계속하고 있다. 뭡니까? 2월 20일 날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부의장 이 사람이 탈당한 데 대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김 부의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여전히 그렇다 했습니다. 이미 탈당했는데 여전히 그렇다. 아, 그때 탈당 선언했지 아마 서류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렇다.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원래 우리가 새순이란 건 새싹 아닙니까? 새싹? 새싹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떡잎이 올라온 걸 새싹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또 갑자기. 예,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김 부의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여전히 그렇다. 여러분들 이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보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김영주 부의장은 이 대표의 존경하는 분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저를 존경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보름 전에 존경하는 제가 참 존경하고 여전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핑계 대고 나가. 이러면서 채용 비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심판해야 바뀝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체 이재명의 말을 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가족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또 이 지점에 이 대목에서 이런 이재명의 언행이 생각납니다. 이재명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박근혜를 존경한단다 막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항상 이런 식입니까? 아니 우리 김영주 존경하는 분이고 여전히 그렇다. 그래놓고 2주 뒤에 이상한 핑계 대고 나가 심판해야 무한 RT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면모를 봤을 때 이재명이란 사람, 이재명이란 정치인, 이재명이란 당대표, 이재명이란 대권 주자한테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실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일견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